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의 움직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 시장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결국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블러드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7%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한 이후에 시장은 하락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고용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하루하루 나오는 말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큰 추세로 봤을 때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추세냐 내리는 추세냐 둘 중 하나를 놓고 보면 결국은 내리는 추세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리는 추세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폐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증시 일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18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 하락 전환했죠. 하지만 후반 들어서 경기 방어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한 겁니다. 다우지수는 0.59%, S&P 500은 0.48%, 나스닥은 0.01% 소폭 상승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연준위원회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인 수잔 콜린스는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날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금리가 최종적으로 7%대까지 갈 수 있다고 발언했었는데 연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한 거죠. 이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5% 가까이 뛰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8%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10월 경기선행지수가 114.9로 전월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드러낸 겁니다. 월가에서는 이는 경기가 이미 불황에 빠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가 연말쯤 시작해서 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 9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와 부동산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한 실적의 로스스토어, 플라커 그리고 갭 등의 소비재 흐름도 좋았습니다. 반면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리스 등의 에너지, 그리고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등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 섹터의 경우에는 0.1%가량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차량 리콜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커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 잡으면서 약 8.7%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높았고 동일 매장 매출은 0.8%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6%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재고는 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서 마진은 축소됐습니다. 플라커는 재고에 대해서 연말 쇼핑 시즌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갭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에 7.5% 급등했습니다. 다만 월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갭에 대해서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구겐하임은 매수 등급을 제시를 하면서 가치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촉매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스토어스는 9.8% 급등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를 99달러에서 123달러로 높였기 때문인데요. 로스스토어의 3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은 1달러로 81센트였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카바나는 3% 하락했습니다.
CNBC에서 카바나가 직원의 8%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카바나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오늘은 힘든 날이다라면서 차입 비용 상승과 구매 지연 등에 따른 경제적인 역풍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직원 해고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팔로알토는 호실적에 6.97%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도 잇따라 제시가 됐는데요. 웨드부시는 매수 등급의 투자 의견과 $200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또 레이몬드 제임스도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과 $215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7.24%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는데요. FTX의 붕괴로 코인베이스가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여러 새로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방역 규제 강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유가는 약 1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날은 약 1.87% 하락한 8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축소로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수요일에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얼마나 소비가 일어날지도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11월 21일에 준비디오 그리고 22일에는 바이두 그리고 HP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4일 목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석유 구매 축소라는 키워드인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석유 구매 축소요? 네, 중국에서 사우디 측에다가 12월 달에 원유 선적 예정된 것들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유가가 장중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4%까지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전망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정유사들이 이미 예정돼 있는 12월 물량조차도 이거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국제유가는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수요 둔화 이런 것들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미국 측에서 굉장히 또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뭐 지금 그 코로나가 다시 또 지난 4월 수준으로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임스 볼라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나서가지고 연방 기금금리가 5% 수준이 아니라 7%까지도 이게 갈 수도 있다. 지금 5%로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스티펠 니클라우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이제 경제학자인 린지 피에자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도 부족할 수 있다. 7%도 부족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제대로 올라가려면 8에서 9%까지도 올라줘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크루드 오일은 75달러와 95달러 사이 굉장히 큰 구간을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원유 시장이 지금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는 적어도 고유가가 이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유가가 오른다거나 이것을 전제로 투자를 해왔었는데 에너지 주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큰 변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중국의 확진자 수가 얼마나 올라나를 봤더니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하루에 2배씩 뛰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지금 하루에 19일 날 나온 게 45,000건이 나온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집계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중국은 편차가 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요 45,000건이 나온 그런 집계도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결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시 또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주식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요 논리가 딱 들어맞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엑슨모빌 비교 차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캔들 차트가 있고요. 그 위에 하늘색으로 이제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이제 엑슨모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7%로 상대적으로 높은데 지난 9월 달에 유가 하락할 때도 보면은 동반 하락하는 지수와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갭이 클 때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루한 시장이라는 건데요. 아마 이번 주는 시장이 매우 지루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최대의 미국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 당일이기 때문에 그 당일에는 미국 증시도 휴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직접 그 휴일 이후에 또 연휴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요일 휴가를 내고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한꺼번에 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또 조기 폐장을 하니까 그 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에는 미리부터 좀 연휴를 준비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래량이 적은 주간으로 이 추수감사절 주간이 꼽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거래량이 참 적어서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경제 지표 발표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이제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 또 신규 실업수당,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이제 거래량이 적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고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번 주에 있는 그런 핵심 지표보다는 이 12월 초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핵심 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월 초에 보면은요. 핵심 고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농업 고용이 12월 2일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인 12월 13일과 12월 14일에는 일단 13일에는 핵심 물가 지표인 CPI, 즉 소비자 물가 지표, 14일에는 이 지표를 본 바로 다음 날 FOMC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훨씬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지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지금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이 40여 년 내 최고치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말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은 엄습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연착륙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JP모건에서도 이제 온건한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또 에버코어에서는 성장이 정체될 거다. 이렇게
서로 분분한 의견들을 좀 내놓고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의 어떤 한 가지 방향성보다는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길게 보는 것보다도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김태수 세무사님, 그럼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애플이라든가 AMD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제조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랑 국가 자체가 이제 워낙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실리콘 실드라 해가지고 실리콘 방패를 지금 미국에 제공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구출을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쓰임새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무사님. 쓰임새가 예. 세무사님, TSMC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앞둔 미국 증시의 전망을 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까 그런 이제 그 섹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대비 7.5%나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지금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한 2% 정도 증가를 해서 40억 달러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1센트나 나오면서 손익분기점 추정치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갭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 중에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연말 시즌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그 이미 소비재 쪽에서는 많이 좀 어려운 국면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재고를 줄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나커도 8%나 올랐고요. 그리고 딕스포츠라든가 칼서스라든가 아니면 벌링턴 같은 이런 회사들이 4에서 6% 정도 다양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확실히 요즘에 이미 소비재에 대한 좀 그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을까요?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그 주간에 얼마나 이제 어떤 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이냐, 상승을 할 것이냐를 가져와 봤는데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냐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뤄뒀던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집을 고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홈디포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을 고치는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동차를 고칩니다. 자동차를 이제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서로 이제 남자들은 그날 모여가지고 자동차를 서로 고쳐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먹어요. 이제 시장에서 터키나 이런 거 사와가지고 터키 요리하는데 3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4,600만 마리의 터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날인데 한 사람이 약 한 3,000칼로리 정도를 한 끼 저녁에 먹어 치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지쳐서 또 지나면 또 먹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물건 사러 이제 줄 서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드러그스토어 같은 데는 또 엄청나게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와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저가 와인 같은 것들을 이제 짝으로 사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러 드러그스토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음료, 식음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특수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지인들하고 10달러, 20달러짜리 1, 2만 원짜리라도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고 그리고 개인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보조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소하게 게임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싸게 하면 최신 핸드폰 아니면은 게임 PC 이런 것도 이제 선물을 서로 이제 가족들끼리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땡스기빙 주간이 많이 올라가는 게 이런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보면은 이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유틸리티 쪽에서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가 이 주간에는 굉장히 소외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들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시진핑과 TSMC의 만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TSMC의 이 창업자가 지난 주 후반 사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일단 나왔던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긴 뉴스는 아니었었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TSMC의 이 모리스 창 회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TSMC의 모리스 창 회장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대신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물론 대만 해협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당대회 성공에 대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내가 전했다. 그러면서 매우 즐겁고 정중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창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큰 뉴스인가 싶겠지만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은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의 수장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창구로 지금까지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이 2019년에 이제 총통이 된 이후, 16년에 총통이 된 이후에는 워낙 대만에 대한 독립을 강한 의지를 내비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대화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만 측에서는 뭐 본인들도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고 싶었을 거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 가운데 TSMC가 세계 최강의 파운드리 기업이다 보니까 대만 총통이 아닌 대신 TSMC의 창 회장을 앞세워서 국익을 좀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대화가 단절됐었는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창 회장이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다는 걸 보니까 이런 전략이 또 먹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외교적인 건 외교적인 거지만 이만큼 TSMC가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위상까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업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TSMC가 투자의 시각에서는 어떤 기업인가를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도 워렌 버핏이 이제 TSMC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넣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태수 세무사님? 네,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 워렌 버핏은 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년쯤 전에 워렌 버핏은 히토류 기업들,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재료제 히토류 기업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에 직접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 히토류 업체들을 중앙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거나 합병시키면서 워렌 버핏이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TSMC는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용을 잘 하게 되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아직은 TSMC의 손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천명을 하고 나서 지금 법안까지 만들면서 어떤 칩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들이 근데 짧게 보면은 TSMC에 유리해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시진핑이 통제를 하겠다라고 덤볐을 때 기업이 과연 알리바바라든가 다른 기업들처럼 그렇게 어떤 그 시장에서의 충격을 받지 않고 TSMC는 잘 버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우려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어쨌든 자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쓰임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TSMC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이 기업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치우쳤을 때 시장에서는 결국은 마이너스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TSMC가 단기적으로는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아직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핵심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